네, 잠시 안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쇼 시간에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지만 내일 또 주말이죠. 토마토 위클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진단은 물론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점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02-2128-3388번으로 연락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또 이 시간에 나는 진단이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는 주말에 좀 여유 있게 종목대 진단 받아보고 싶다,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내일 또 진단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02-325-8200번으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5분의 전문가가 전화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원용, 김석철, 마제스터, 송기현 그리고 최현준 전문가 함께 하고요. 또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아자아자 종목 고민들 올라온 거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창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멋진 가을 남자 같으신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금요일이지만은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요. 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앞으로 오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날은 그렇게 저점을 다시 낮추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의 주봉의 차트 모양새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모양새를 본다면은 결국 이번 주가 보면은 지난주는 갭 하락으로 출발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의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많았고 이번 주가 상승 갭으로 출발해 버렸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주초에 밀렸습니다만은 결국 지지를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884자리를 일단은 다음 주에도 꼭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1884가 무너질 경우는 월봉의 저점이 결국 1873이거든요. 그러면 1884가 무너지면은 월봉의 저점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1844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그쪽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고점이 1944포인트입니다. 이 1944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하면은 이번 주 저점은 이탈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은 추세가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추세가 기술적인 반등 영역이거든요. 어떤 여기서 추세 전환 한쪽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공격적인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대신에 조금 다음날 월요일장 봐가지고 만약에 내 종목이 저점을 이탈할 경우는 일단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또 서둘러서 따라갈 필요는 없겠네요. 전화가 빨리 왔다고 하는데요.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연결이 되셨네요. 네. 5분의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전문가는요? 김석철 전문가요. 네.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SL이요. SL 매수가 비중은요? 저기 18,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거든요. 아이고, 매수하신 지 좀 됐네요. 네. 네, 비중도 많으신데 한번 또 물타기를 하신 거세요? 예.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신 게 지금 18,000원대군요. 네. 너무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어떤 점들 고려하고 계세요? 네. 네. 거기다 또 어떻게 해야 완성차도 되는지.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네. 걱정이 더 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잘라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유해도 될지 고민 네. 중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망과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SL입니다. 오늘도 좀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석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철입니다. 네, SL입니다. 18,500원이 평균 매수 단가시고요. 5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자동차주들 요즘 부진하고 부품주들도 힘든데요. 여기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종목 진단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팔고서 나와 있어야 될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워낙 지금 고가에 지금 매입을 하셨는데 18,000원대에 매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가 계속해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분기부터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중기 상승 파동 이후에 지금 중기 하락 파동으로 진입되는 국면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주봉 캔들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사실은 무지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SL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1,900원 했던 주식이 3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 파동이 형성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은 계속해서 가격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뭐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으로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하락 조정과 더불어서 기간 조정이 충분히 거쳐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되도록이면 빨리 빠져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5일 이동평균선짜리가 지금 저항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11선, 지금 현재 13,000원대가 되는데 13,000원대까지 반등의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거기서는 자르고 나오는 관점에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도의 전략을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마음먹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즈아자 게시판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 계신지 잠깐 인사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냐초님, 뿌리띠님,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욤미수님 오늘도 오셨고요. 우량존의 10년봉 매수님 반갑습니다. 종목 고민 많이 남겨주세요. 전문가와 함께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진단할까요?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보다도 한신기계 쪽은요. 자, 한신기계 매수가 1,580원에 비중 30%. 자, 오늘 현재가가 1,580원. 약간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한신기계 쪽을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쪽을 보면은 다음 이제 추세가 곧 결정이 일단 날 것 같네요. 우선 보조지표 쪽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구간과 이구간 쪽을 보면은요. 지금 이 파란 선 있죠. 이 부분이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는 상승을 하지만은 이 구간이 바로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열 구간이거든요. 과열 구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추세가 없는 추세죠. 즉, 이 상승 쪽에서 끊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락 쪽으로 가고요. 하락에서 끊기면은 상승 쪽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데, 조정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추세가 결정이 되는데, 결국 그 추세에서 보면은 이 전고점의 물량 부담이 상당히 있는 쪽이고, 그리고 볼리니지 밴드 상단부터 또 저항을 또 받을 수밖에 없고, 한 1,650원 정도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1,650원 정도에서 일단 상을 보면서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지 않았을 때요. 지금 하락하고 난 다음에 1차 지지 쪽이 보면 고점이 1,550원, 그 다음 고점이 다시 그 다음 날이 1,555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1,555원을 이탈하면은 일단 바로 정리하는 쪽으로, 바로 그러니까 1,580원 같으면은 뭐 한 25원 정도죠, 그죠? 한 25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지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시판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자, MK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전자 매수가가 4,630원에 비중 56%, 뭐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셨는데, 매수가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지 않느냐. 매수가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이 4,630원짜리를 보면은요, 이 4,630원짜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보면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단기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갔죠, 그죠? 근데 4,630원을 본다면은 결국 추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추세가 상승하다가 추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아도 위로 올라가면 강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박스권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꺾어놓고 본다면은 결국 주가는 고점을 높이고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고점을 낮추고 있고, 그럼 이것도 무슨 구간이 됐습니까? 과열 구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즉 말하면은 분기 현상, 다이버전스, 앞으로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구간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쉽게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어떤 지지자리를 이탈하면은 바로 하락조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하락 파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락파 중에 있거든요. 하락파 중에서 현재는 기술적 반등이니까 이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 처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4,630원이니까 본전까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 축소 쪽으로 좀 하시고, 오늘은 일단 뭐 홀딩을 하고 계시다가 다음 날 지금 오늘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 영망청으로 마감을 한다면은 내일 상승, 월요일적 상승하기보다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 조정이 결국 오늘의 이 대량거래 했던 이 저점 4,245원을 이탈하면은 이 하단부도 이탈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량 그 손절은 오늘 저점을 잡고요, 4,245원을 잡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일단 뭐 본전에 오기 전에 비중 축소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밝으신데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좀 손실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예. 네, 전문가는요? 마제스타 전문가님.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플렉스컴, 네, 13,600원에 30%입니다. 13,600원이요. 예. 네, 그래도 이 종목은 수익권으로 들어왔네요. 예. 어떤 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뭐, 이, 전문가님들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네. 그래가지고 좀 장기 보유 좀 할까 해서 그런데, 가능할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장기 어느 정도세요? 한 3개월 정도요? 3개월 정도요? 예. 네. 평소에는 좀 짧게 매매를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플렉스컴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플렉스컴 매수를 하셨네요. 13,600원에 30% 비중입니다. 3개월 정도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요.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자, 플렉스컴이 최근 들어서 이제 태블릿 PC 공급 확대의 어떤 그 수혜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우리 FPCB라고 그러죠. 연성 회로 기판 주 판매로 하고 있는 요 그 종목인데,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향후 이제 성장성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과연 이제 지금 현 가격권,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매수한 가격권이 13,000원권 후반권입니다. 그러면 이 3개월 동안 보유를 해서 이제 수익률 측면을 얼마만큼 크게 볼 거냐, 자, 요걸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매수 가격 자체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8월, 9월, 10월까지 해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약간 조금 이제 단기 조정 구간, 즉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즉 13,000원권과 그리고 14,000원권, 자, 이 박스권으로 당분간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 자, 요거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중이 한 20% 내외라 그러면 저는 일단은 3개월 보유 목표 가격은 17,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낙폭이 좀 커진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플렉스컴은 단기 수익률 측면이 좀 극대화되기보다도 당분간 13,000원권에서 15,000원권이죠. 자, 이 박스권으로 당분간 좀 진행이 되면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목표치는 저는 15,000원 선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3개월 목표치 가격은 주봉상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최근 들어서 단기 상승 트렌드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도 일단은 이달 말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16,000원에서 17,000원 선까지 이번 연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중이 크다 그러면 비중 자체를 20% 내외로 좀 줄여서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 노려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수익 많이 내시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전문가님.
네,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6,500원에 비중 60%. 건설주 쪽이죠. 건설주 대부분 보면은 뭐 현대건설 한 종목 정도만 뭐 추세 상승 쪽이고 그 이외에는 전체가 추세 하락 쪽입니다. 가장 좀 약한 쪽이죠. 지수보다도 굉장히 약한 쪽이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66,500원의 비중이 뭐 상당히 60% 정도 많으신데 66,500원에 그 매수를 하신 이 구간을 보신다면은 항상 그 손절가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내고 있죠, 그죠? 그럼 그 지지 자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절가를 반드시 잡으시고 그 당시에 손절가가 64,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66,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은 결국 이탈하면은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니까 결국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손실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원래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자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주니까 그 지지자리가 다시 저항 자리가 되면서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밀려버리죠. 그러면서 저점 깨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결국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쪽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매수가 자리까지는 올라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보면은 10월 31일 날요. 대량 거래가 발생됐는데 그 대량 거래했던 그 상단부를 주가가 올라타야만이 결국은 매수가 자리 근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점이 62,500원이고요. 그래서 62,500원을 돌파하기 전에 다시 옆에 행보를 했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저항이 62,500원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1차 저항이 지금 현재 보면은 한 59,8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9,800원을 넘어간다면 한 62,000원 선, 단기적으로 62,000원 선까지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57,600원 자리를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이런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주봉의 모양새를 보면은요. 아직은 보면은 굉장히 강한 추세가 진행되고 있죠. 그죠? 어떤 강한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방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방향 추세가 주봉에서도 아직도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고 하방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주봉에서 본다면은 이번 주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요. 57,600원 자리 이 자리를 깨면은 결국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저점이죠. 그죠? 이 이전의 저점에서 지금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저점을 이탈하면은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57,600원 자리를 이탈할 때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상당히 더 큰 폭으로 손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많으시고 손실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추가 손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57,600원 자리를 이탈하면 매도 그리고 위쪽 부분을 올라오면 한 62,000원에서부터 일단 비중 축소 쪽으로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시 구간에 실적 발표된 기업 만도 있었죠.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08억 7,9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1,827억 원으로 2.5%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260억 4,200만 원으로 55%가 줄었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순진무구님께서도 만도 실적이 어땠나요? 궁금해하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는 1%대로 오르고 있네요.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시청자님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아있는 전문가 가운데 전문가 선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송기현 전문가님이요. 네, 송기현 전문가.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옵트론텍이요. 옵트론텍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9,300원에 30%요. 네. 일단 이익 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장기로 쭉 가지고 가지고 될지 그것 네. 때문에. 네, 또 우리 투자자분들마다 장기로 보시는 기간이 달라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장기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한 1년도 괜찮은데. 1년도 괜찮으세요? 이 종목 매수하실 때는 어떻게 뭐 추천으로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점 보고 매수하셨어요? 네, 추천으로, 부품주 추천으로 매수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부품주 좋다고 해서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셨네요. 송기현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승사 송기현입니다. 네, 옵트론텍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9,300원에 30% 비중인데요. 1년 정도 보유하실 생각 있다고 하시네요. 괜찮을까요? 네, 되게 이제 단타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종목을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가격도 나이스 타이밍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강력하게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시점 상당히 좋았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펀더멘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블루 필터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블루 필터를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옵트론텍 기술력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삼성에서 출하되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 그 다음에 LG에서 생산되고 있는 옵티머스 G, 그런 것들 거의 필터는 옵트론텍이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스마트폰 고사양 스마트폰들이 또 신규 모델들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다 옵트론텍이 전략적으로 집중 납품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해서도 기술력이 한 단계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 관계에서 한 발짝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뭐 단가 인하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적적인 면에서도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대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실적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정도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11,000원 라인을 가볍게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61선 깨지지 않으면 지속 보유 관점입니다. 네. 61선 지금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1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61선 깨지진 않는 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생각보다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수익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단쇼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